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미래 사회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기를 수 있을까? 일반 사회 교육이 아닌 기독교적 가치에 따른 교육이 답이 될 수 있을까? 다양한 교육들 어떻게 미래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미래 사회에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어떻게 서로 진실되게 만나느냐?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서로 타협하고 조절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CTS 기독교 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어 오늘 두 번째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야기학교 교장 장한섭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회적인 관심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 대안교육 안에서도 이런 교육에 대한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합니다. 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미래 사회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기를 수 있을까? 그런데 과연 일반 사회 교육이 아닌 기독교적 가치에 따른 교육이 답이 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 10년의 학교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미래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영국의 한 교사가 있었어요. 알렉스 비어드라는 분인데 2년 동안 전 세계의 혁신적인 교육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네. 그곳에서 새로운 교육들을 시작하고 시도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정리해서 이런 책을 써냈습니다. 네. 한국에도 수능 시험을 보는 기간에 왔었더라고요. 그 내용이 책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다양한 교육들 어떻게 미래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미래 사회에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이것들을 고민하며 찾았던 본인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한 글입니다. 네. 많이 이야기하는 미래교육에서의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요소가 무엇이냐? 그에 대한 교육자의 일관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역량이 갖추어져야 된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지의 역량. 첫 번째는 협업하는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창의적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네 가지 요소를 아이들이 갖추어야 미래 사회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국 사회의 교육은 수명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 현재 교육은 산업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 속에서 살아갈 아이들을 길러내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교육 방식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동의하면서 두 가지 역량이 더 길러져야 된다. 궁금하시죠? 예. 첫 번째는 성찰의 역량이 길러져야 된다. 한 사람의 성숙과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찰의 역량이다. 기독교 대안교육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역량이 높아져야 된다. 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역량, 그리고 제가 더한 두 가지 역량을 더해서 6가지 역량이 길러지면 미래 사회에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이 사회에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제 나름대로의 기독교 대안교육의 특성을 정리해 본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 들어보시면서 이 6가지 역량이 과연 이 교육 과정 속에 자라날 수 있을까? 길러질 수 있을까?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은 기독교 대안교육 공동체성이 높은 겁니다. 기독교 대안교육의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네. 함께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를 잘하는 것은 만남 속에서 이루어져요. 네. 어떻게 서로 진실되게 만나느냐?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서로 타협하고 조절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자기 의사 표현을 하되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느냐?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같이 대화를 통해서 합의해 갈 수 있느냐? 이런 공동체성, 관계성이 높아지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 그리고 제가 하는 그런 교육 현장 속에서는 부모와 부모, 부모와 교사, 부모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또 교사와 교사, 이런 사이의 관계성이 깊어지고 또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예. 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의 분위기가 느껴져요. 아마 다른 가정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 문 탁 열고 들어가면 가정 분위기가 느껴질 거예요. 예. 그 가정의 분위기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특히 가정의 분위기는 어른들, 부모님들이 만든 거예요. 네. 그럼 학교 분위기는 학교의 교사들이 만든 거예요. 네. 들어갔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떠냐가 이 학교가 좋은 학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네. 그 학교를 들어갔을 때의 가장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이 아이들의 표정입니다. 일반 학교에 들어갔을 때의 그 느낌, 거기에 아이들의 표정, 그 아이들의 행동, 분위기, 이것들과 달라야 이 학교는 진정한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 학교에 관계를 맺는 특별한 교육 과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회복적 정의 생활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지금 학교에서도 많이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회복적 정의는 기독교적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학교를 시작할 때부터 10년 동안 이것을 문화화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 둘, 중학교 1학년 남자애 둘, 넷이서 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형이 중학교 1학년 동생에게 네 친구를 밀어라고 얘기했어요. 형이 말하니 노는 중에 밀었죠. 밀린 중학교 1학년 그 아이가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주저앉은 곳이 같이 놀고 있던 또 다른 고1형의 노트북 위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액정이 깨졌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잘못했나요? 몇 %씩 잘못했나요? 누가 손해를 봤나요? 누가 속상했을까요? 얼마만큼 속상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희는 대화로 풀어갑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한 학생을 다 만나요. 너의 마음은 어떠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니? 그리고 대화 모임을 해보겠니? 라고 제안을 해요. 4명의 아이를 다 만나서,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다 연락을 드려요. 대화로 해결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대화 모임을 선생님이 진행한 것이 아니라 12학년 고3 2명의 아이가 들어가서 진행을 보고 이 4아이와 함께 6명이 대화 모임을 했습니다. 결정이 어떻게 났을까요? 4명의 아이가 4분의 1씩 부담한다. 이러한 문화가 기독교 대안교육 현장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속상함이 다 해결됐어요. 관계가 깨졌던 것이 다시 회복됐어요.
모두가 다 공정하다고 받아들여요. 부모님들도 이 과정을 수용하세요. 어떤 역량이 자란 건가요? 무엇이 길러주고 있나요? 함께 살아가는 능력들이 이곳에 커지죠. 두 번째 특징이 한 생명, 한 인격체가 성장하는 것이 기독교 대안교육의 특징입니다. 보통 일반 교육에서 국어 선생님, 만약에 중3에 국어를 가르친다 하면 보통 8개 반, 10개 반을 들어가서 국어 수업을 하죠. 그 아이들의 국어에 대한 실력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실력은 시험의 결과로 나와요. 그것이 일반 교육이죠. 그런데 그 아이는 한 생명으로서 그 자리에 있기까지 그 이전에 개인의 히스토리가 있는 아이예요. 근데 그게 가만히 돼서 국어 수업 시간에 수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너는 지금 국어 수업을 해야 되는 애야.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중3, 너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왔고 어떤 배경에 있는지, 어느 부분을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호기심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죠. 한 생명과 한 인격체라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는 교육 현장 같아요. 하지만 기독교 대안교육은 하나님이 만드신 한 인격체야. 너는 생명이 있어. 그걸 바라보며 가르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 대안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경험하고 교회에서 경험하고 학교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 한 경험했던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한 생명, 한 인격체로 자라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장인 어른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혈액암으로 2년 6개월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한 2개월을 남겨둔 시점에 저는 아내와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준비시켜야 되겠다. 이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하며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치료가 이렇게 진행됐고 이제는 더 이상 되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 같다. 학교에 출근했는데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위독하다고. 목사님에게 임종 예배를 부탁드렸고요. 도착해서 11시경, 오전 11시경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마지막 숨을 거두신 거죠. 아이들은 그 현장에 있었죠. 장례식 3일 동안 우리 두 아이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신발 정리하고 음식 나르고. 입관 할 때 다 보고. 가장 마음이 힘들 때가 입관 예배 이후에, 입관을 한 이후에 예배 드릴 때더라고요.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서 들려진 말씀이 그 이전과 다른 상황과는 다르게 들려지죠. 아마 저희 아이들도 그랬나 봐요. 화장을 하고요. 유골함을 둘째 아이가 들겠다 그래서 장갑을 끼워주고 네가 들고 가라. 장지에 내려서 안장할 때까지 아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외할머니 댁에서 두 아이가 잤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큰아이가 할머니 품에서 펑펑 울었대요.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장례식 내내 울음을 참았어요. 왜냐하면 할머니와 엄마가 더 슬플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가족 모임을 다시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얘기하고 아내도 얘기하고 큰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입관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안정됐어요.
그게 교육이죠. 한 인격이, 한 생명이 가장 소중했던 한 가족을 잃어버린 그것을 추스리는, 그런데 말씀으로 예배 중에 회복하는 과정을 경험한 거지. 둘째 아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것에 놀랬다. 신기했다. 그 신기했다는 의미가 뭐니? 그러니 위로가 되었대. 아,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서 함께 해줄 때 내가 위로받을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두 아이가 그 기간 동안 경험한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장례가 있을 때 아이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하니 아이들이 나서요. 할아버지 장례식 전과 후 아이들은 분명히 뭔가 달라져 있겠죠. 그리고 온 가족이 조문을 했어요. 나중에 문자로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아이들까지 함께 조문을 와주어서 정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교육이죠. 그 안에 아픔, 슬픔, 위로, 관계, 말씀, 예배, 소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한 생명과 한 인격체가 자란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아이들은 그 속에서 실존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 수 있어요. 이런 교육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성, 모든 것이 교육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과목이 있대요, 학교에. 그 다음에 비교과목이 있대요. 비교과목은 체험활동이라고 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과목을 중요하게 여기죠. 왜요? 점수가 나오니까. 체험활동은 점수가 안 들어간다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중요한 시간에 교과목만 하지 체험활동까지 해요? 다 중요하니까 교육 과정 안에 넣은 거 아니겠어요? 네. 더더구나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교과목 중에 주요 과목이 있고 안 주요 과목이 있대요. 주요 과목이 뭐죠? 국어, 영어, 수학. 나머지는 안 주요 과목이에요. 그러면 교육을 뭐만 하면 돼요? 국어, 영어, 수학만 하면 되지 왜 안 주요 과목을 해요? 사실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넣은 거예요. 교육이 왜곡된 거죠.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모든 시간 동안 배우는 것이 교육이에요. 특히 수업은 교과서를 가르치는 건 이런 거예요. 국어는 다른 사람과 함께 언어를 통해서 관계 맺어라. 문학이라는 아름다운 영역을 네가 향유하며 살아라. 역사는요. 역사 속에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결과를 경험했는지를 살펴서 지금 이 시대에 너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지를 배워라. 수학은요. 셈하고 더하고 나누고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익혀라. 삶을 위한 교육이에요. 교과목이. 우리는 교과목을 시험을 위한 교육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모든 것이 교육이라는 사실을 놓친 거죠. 네. 그러면 아이들이 원래 교과목이 삶을 위한 거였다면 그걸 배워서 삶의 현장에 그 배운 것이 드러나야만 진짜 교육이에요. 네. 도덕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랬으면 아이들이 생활 공간에서 함께 있을 때 그 도덕 교육의 효과가 드러나야 돼요. 네. 그러면 노는 공간, 먹는 공간, 함께하는 공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때문에 학교에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 아이들이 놀이 시간, 그 시간에 아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진짜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네. 교과목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모든 것이 교육이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야 진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특징입니다.
지식이 인격화되어야 한다. 일반 근대 이후의 지식은 관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것이 지식이다. 관찰할 수 있어요. 이 관찰할 수 있는 지식을 교과서에다가 넣어놨어요. 교과서를 열심히 배워서 익히면 지식이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 교과서를 열심히 전달하면 돼요. 근데 교과서의 내용을 선생님이 실행 안 해도 돼요. 선생님의 삶이 어떻고 인격이 어떻지 상관없어요. 교과서만 잘 가르치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기억하는 분들은 가르친 대로 삶을 보여준 분들이세요. 네. 놀라웠게도 성경에서의 지식, 알미라는 단어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플러스 더해서 체험, 경험, 이것이 되어진 것을 알미라고 한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설교 많이 들으셨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라고 들으셨어요. 그게 성경에서의 지식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험 보기 바쁜 그런 교육, 그것이 중요하기에 지식을 그저 머리에 넣어서 답을 쓰는 것으로만 여기죠. 그러나 진짜 지식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 인격 속에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 진짜 지식입니다. 진짜 지식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배운 걸 고난 속에 있을 때 배워요. 진짜 알게 돼요. 내가 아파 보니 남이 아픈 거 그때 그것이 절절히 느껴져요. 내가 밑바닥에 내려가 보니 다른 사람이 밑바닥에서 어떠한 고통 속에 있는지 헤어나오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그때야 알아요. 진짜 삶 속에 들어갔을 때 진짜 지식이 우리 속에 생겨요. 이야기학교는 사회적 기업 창업소 또 아동인권 멘토 프로젝트 이런 것들 다양한 수업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진짜 삶과 관계된 프로젝트식의 교육을 해요. 아이들 속에 이 지식이 인격화되고 그리고 실제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1년 동안 축제를 준비하거든요. 12월 7일 날 축제를 발표하죠. 근데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른들이 너 학교에서 뭐하니? 라고 질문해서 요즘에 축제 준비해요. 우리가 포스터 만들고 현수막 만들고 영상 만들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야? 그렇게 못 들어요. 안 믿어주는 것 같더래요. 왜냐하면 교재만 배운 교육만 알고 계시기에. 이런 실제 삶과 가까운 교육 과정을 경험한 아이들은 6가지 역량 기억하세요? 협업, 커뮤니케이션,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다 생겨요.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신학에 따른 문화 만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들을 훈련을 굉장히 잘 시켜요. 근데 그건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에요. 하지만 교육이란 사회적 삶 속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능력까지 발현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관점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 관점을 갖고 있으면 이런 교육이 가능해져요. 이야기학교 10년의 교육 경험 속에서 제 나름대로 기독교 대안교육은 이런 4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래교육에서 찾고 있는 역량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강의는 이야기학교에서 도대체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해요? 기독교 대안교육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교육을 하나요? 알고 싶어요. 라는 호기심, 질문이 있으실까봐 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